안녕하세요, 애슐리입니다. 오늘도 빕스 분들 중 한 분을 또 초청을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예시콜에서 거의 2년 동안 일을 해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레나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 20살. 와, 20살. 나랑 도대체 몇 살 차이 나는 거야? 어쩌다가 웨딩홀 알바를 선택을 하셨는지. 처음에는 고등학생 때 시작했거든요. 고등학생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웨딩홀 서빙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예식 도우미로 넘어가게 됐어요. 약간 거의 캐스팅 비슷. 어머, 예쁘셔요. 지금 자꾸 모자이크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알바와 직원의 차이가 뭘까? 알바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만 딱 출근해가지고 그 결혼식만 하는 거고 정직원 같은 경우는 보통 예약실 같은 분들이 정직원. 그런 분들이 정직원이시고. 그러면 웨딩 그 PD? 네. PD라는 네, 분은 네. 정직원이에요? 아니면 알바이트? 정직원이죠. 정직원이시구나. 보통 저도 이제 웨딩 준비를 할 때 3, 4주 전에 PD님이랑 이렇게 컨택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도대체 어떤 거를 주로 요청을 드리고 뭐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될까? 신랑 신부님이 대략 본인이 어떤 그 구성으로 해야겠다 생각하신 게 거의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일단 말씀해 주시면 좋고, 음향이라던가 조명이라던가 마이크 개수 같은 걸 거의 확정해요. 조명이 있으면은 조명이 따로 식순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지 기본 세팅으로 할지 그거 정하시면 되고요. 연주팀을 사용할 건지 MR을 반입할 건지, MR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MR을 원래 쓰는 그걸 사용하실 건지 아니면은 본인 신랑 신부께서 반입하실 건지, 그 식권이라던가 식권을 개인적으로 가져올 건지 그런 거 얘기하시면 되시고. 맞아. 또 하나 있는 게 플라워 샤워가 그 예식장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고, 네. 원래 축포총 팡 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있는데 신랑 신부님께서 원해서 플라워 샤워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랑 같이 해서 화동이 있는 것도 미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생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예식장에서 생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예식장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경우예요. 생화가. 왜냐면 저희는 주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게 생화 같은 경우에는 행진할 때 이걸 밟으면은 주단에 물이 들어요. 그치. 주단에 물이 드는 것도 그런데 신부님 드레스에 큰일 나니까. 네. 그래서 예식장에 먼저 말씀해드리면은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드릴 거예요. 개인적으로 예뻤던 플라워 샤워는 요즘 뿌리는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뿌리는 것도 이쁘긴 이쁜데 뒤처리하는 저희가 힘들긴 하지만 사진 찍을 때 이쁘게 나오는 건 그 돌려서 팡 하는 플라워 샤워도 있더라고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되게 이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거 왜 나 지금 알려줬어? 나 진작 알면 나 그거 할 걸.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생화가 약간 무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뿌렸을 때 너무 빨리 떨어진다 이거야. 사진에 찍었을 때 아무리 연사를 해도 담기가 힘들대요. 근데 네. 조화는 가벼우니까 뭔가 흩날리는 그런 천천히 떨어진 그런 기분이 난다고 조화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네, 맞아요. 오히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조명 세팅을 아까 바꿀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요청을 드릴 수 있는 건지. 조명 같은 경우에는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조명을 어떤 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드레스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신부님 드레스가 하얀색인데 노란색이나 분홍색이나 그런 조명을 쏘면은 이게 나중에 본식 스냅 사진 받고 당황하시는 신부님들이 많거든요. 그치, 내 드레스는 무슨 색이었던 건가?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축가는 나중에 할게요. 축가는 여기서 부를게요. 만약에 충무하면은 이쪽에서 부를게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여기 서 있을 거니까 여기에 조명을 네. 해달라. 동선 같은 거 신경 네, 써서 네. 조명을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신랑님 입장하실 경우에는 가운데로 입장하시는데 너무 빠르면은 이게 조명이 따라가질 못해요. 왜냐면 이게 기계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빠르시면은 조명은 여기가 있는데 신랑님은 여기가 있어.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확 돌아가고 막 난리가 나니까 너무 느리지 않으면서 경쾌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앞쪽으로 입장하신 다음에 줄에 단상이 있잖아요. 줄에가 있든 없든 단상이 있으니까 거의 끝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줄에가 있으면은 주례 선생님께 인사드리고 바로 몸 돌려서 하객분들께 인사드린 다음에 내려오셔서 신부님 기다리시면 되시고요. 주례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올라가셔서 몸 바로 돌리셔서 하객분들께 인사드리면 돼요. 다음에 내려오셔서 신부 입장에서 신부님이 한 70%, 80% 왔을 경우에 인사하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하고 신랑님 오른손으로 신부님 왼손을 잡고 왼쪽에 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랑님.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망한다. 이렇게 하면은 신부님 큰일 난다. 뭐 이런 팁이 있나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하객으로 갔다고 생각했을 때 엥? 드레스 입고 저런 걸 한다고? 약간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드레스 입고 뛴다던가 아, 이렇게 뛴다고요? 그런, 진짜?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예를 예를 들어서 그런 거랑 인사할 때 그냥 숙인다거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게 낫긴 하죠. 예전에 외국인 신부님이 있었어요.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신부님이어서 혼주님이 통역을 해주면서 그냥 신랑한테 맞춰라, 신랑 하는 거 다 따라해라 했다가 드레스 입고 큰절을 하셔서 당황을. 귀엽다. 네, 근데. 귀여운, 그 정도는 귀여운 정도죠. 네. 너무 외국인 신부가 큰절했다가 너무 귀여울 것 같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레스를 입고 방정맞은 행동은 하지 말자. 저는 굉장히 방정맞은 사람이지만 결혼할 때만큼은 조금 조신하게 우아한 척을 하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어떤 신부님들은 왜 내가 주인공인데 네, 내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하면서 본인이 충고를 하시고 네, 맞아요. 막 재밌게 막 개그같이 좀 분장을 하셔가지고 막 춤을 추시고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알바 입장에서 아무런 생각도 안 들어요. 다음 예식 지연되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것만 신경 쓰지, 신부님이 주인공이니까 내 파티잖아요. 내 결혼식이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아까 큰절했던 에피소드도 있는데 곤란하게 요구를 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일단 신랑 신부님은 그렇게 곤란한 요구를 했던 건 없었어요. 없었는데 원래 저희가 플라우샤가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좋아하는 반입이 된다, 나중에 따로 주워주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 거의 거의 안 치웠는데 그래서 저희 이거 치워주셔야 되는데요 하니까 저희 웬만큼 다 치웠어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분이 계셔서, 내 신랑 신부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같이 치웠어야 되는데 하면은 그래도 기분이 좀 났거든요. 맞아요. 말 한마디에. 네. 맞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데. 네. 줄에 없는 식순과 줄에가 있는 식순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나 봐요. 제가 한번 이제 줄에 없는 식순에 대해서는 네, 한번 컨텐츠를 내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했던 거니까 되게 한정적인 그냥 식순이잖아요. 혹시 그거 외에 인상 깊었던 식순이 있었다면? 줄에 없는 거 말씀드리면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식사, 화촉점화, 화동 입장, 신랑 신부 입장, 맞절, 신랑 신부 맞절 다음에 혼인서약서 낭독, 양가 혼주님들 중에 한 분이 성혼선언문 낭독해 주시고, 예물교환할 때 화동이 들고 온 경우도 있고 직원이 꼭 안 전해줘도 돼요. 근데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때 나오셔야 된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저희한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양가 부모님 중에 한 분씩 덕담 다음에 축가. 이게 축가가 되게 유동적인데 저는 축가 다음에 인사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신부 쪽에? 신부 측 인사하고 신랑 측 인사하고 내비 인사 다음에 바로 행진 이렇게 하는 게 흐름이 끊기지 않고 더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식중 영상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몇 분씩 추가되는 거니까 총 예식 시간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를 적절히 배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식 시간이 1시간 20분 텀이다 하면 그걸 다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왜요? 11시에 예식이고 다음 예식이 12시 20분이다 하면은 12시 20분까지 다 써도 된다가 아니라 12시 20분에 다음 예식이 시작인 거예요. 사진 촬영하시는 30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희 뒷정리 하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걸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안 됩니다. 다음 타임 신분 그 팀도 생각해 주시면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주례가 있는 식순에 대해서도 이거는 거의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아요. 거의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마찬가지로 계식사, 화촉점화, 다음에 주례사 소개가 있어요. 주례 선생님 이렇게 나오셔서 사회자가 양력 읽어주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 다음에 혼인서약서 맹세하시겠습니까? 네, 그걸 주례 선생님이 하시는 거죠? 네, 주례 선생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성혼선언까지 하시고, 그 성혼선언 다음에 거의 예물교환을 해요. 하고 그 다음에 축가, 그 다음에 인사, 그 다음에 행진. 어쨌든 이 예식 시간에 맞추어서 뭔가 분배를 잘해야겠네요. 저희는 꼭
주례 다음에 아버님 덕담을 들어야겠어요.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네. 주례 선생님께 좀 짧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10분 안에 끊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꿀팁 나옵니다, 여러분. 네. 보통 먼저 제일 첫 타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원판 촬영을 먼저 촬영하면은 뒤에 타임을 좀 더 여유롭게 쓰실 수도 있어요. 첫 이용하시면. 타임을 노려라. 네. 그리고 마지막 타임은요, 그러면은? 마지막 타임은 직원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예식장 그 예약할 때 잘 그거 상담하셔서 제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네. 맞아. 이 웨딩홀 자체에서 쓰는 패키지를 하시는 그런 웨딩홀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신부님 드레스 보고 퀄이 낮다고 해서 아 이거 패키지구나 이런 경우 진짜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희가 이거 패키지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자주 오시는 이모님. 네, 제휴를 맺었으니까 이모님 오셔서 패키지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고, 오히려 저는 이 경우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게 웨딩홀에 대해서 많이 해보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동선을 이미 미리 다 알고 있는 분이시고 헷갈리는 경우가 거의 없죠. 잘 알아보시고 본인 마음에 들면은 계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웨딩홀 시스템의 패키지 안에 있어. 그러면 하시면 되고,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런 그런 건 건 없었어요. 아니다.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네요. 성능 잘못 나면 다 끊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걸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쁘면은 더 올라간다 하죠. 진짜? Midnight race with